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정된 정연파 발생 회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동작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IC1의 가변 저항 VRR을 조정해서 TP1의 발진 주파수가 얼마가 100kH가 되도록 스코프와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측정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잭의 빨간 선만 TP1에다 갖다 물려서 VRR을 조정해주면 우리가 100kH를 맞출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것들을 어떻게 돼? 확인받은 스코프와 주파수 카운터의 출력, 파형, 주파수 전압을 답안지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안정된 정연파 발생기입니다. 요 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요 회로는 NE555에서 구형파를 발생을 해서 100kH를 맞춰주겠죠. 그래서 10분주 IC, 7490 IC로 10분주를 해주고요. 그 10분주된 IC를 어떻게 하죠?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미분이죠. 죄송합니다.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정연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문제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뭐죠? IC1, 얘가 IC1이 되겠죠. IC1 얘를 돌려가지고 IC1의 VRR을 돌려서 발진 주파수가 100kH가 되도록 만들어라. 여기가 이제 TP1인데 얘 발진 주파수가 100kH가 되도록 만들고 그거를 측정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측정을 하기 전에 앞서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되겠죠. 검은 선은 어디에? 접지에, 빨간 선은 어디에? 플러스에. 이 플러스는 7805에 있는 1번 입력 단자입니다. 근데 입력을 넣을 때, 자,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7805 IC의 전압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 장비가, 파워 서플라이 장비가 인식을 해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얼마만큼 뜨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CC는 인가를 안 해줘도 되지만 한 방에 해주는 게 또 좋겠죠. 마이너스 VCC는 선 반대인 거 아시죠? 빨간 거를 꽂고 하얀 거를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마이너스 VCC를 꽂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실로스코프 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검은 선을 어디에? 접지에, 빨간 선을 어디에? TP1 흰색 단자에 물렸을 때 오토를 눌러가지고 구형파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브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좀 맞춰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좀 볼까요? 지금 몇 킬로인지 95kg인 거를 볼 수가 있죠. 95kg인 거. 그러면 가변 저항을 VRR을 돌려보자는 거죠.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107, 108 바뀌시죠? 예? 자, 요걸 몇 킬로? 100kg에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파형을 볼 수가 있죠. 100kHz의 전압을 한번 볼까요?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죠. 예, 100kHz의 4V 전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4V가 안 되네요. 예, 1V에 제가 볼 때는 3.6V 정도 될 것 같네요. 3.6V. 4V 뜨는 이유는 여기까지 뜨는 겁니다. 여기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죠? 커서를 이용해서 잡죠. 자, 요 값과 차이값. 자, 그러면 정확하게 3.6V 정도 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3.56V.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P1의 100kHz를 가변 저항을 돌려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VRR 가변 저항을 돌려서. 그래서 가로 2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거를 글이라고 했죠. 그죠? 제가 지금 1번하고 2번을 같이 했습니다. 안 끊었습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VR2를 조정해서 1에 있던 잭을 TP3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VR2를 조정해서 정연파이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므로 이 경우에만 다음 측정을 진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답안쓰라는 게 아니라 1에 있던 놈을
빼서 3로 가져가서 정연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때 VR2를 잘 조정해 보면 가장 큰 맥스값, 완곡한 정연파가 나옵니다. 그거를 측정하라는 겁니다. 요거죠, 이쪽. VR2를 조정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VR2를 조정해서 오실로스코프가 여기 이제 TP3에 물려야죠. VR2를 조정해서 여기가 정연파이면 제대로 동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잭을 완에 있던 거를 빼서 3로 물려서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완곡한 정연파가 나온다는 거죠. 예. 한번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봐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파형이 나왔는데 오토를 한번 누르면 정연파가 이렇게 뜨죠. 아주 완곡하게 뜨죠. 가변 저항을 한번 돌려볼까요? 어때요? 줄죠? 좀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줄면 최고 완곡해질 때 그렇죠. 여기 요 값이라는 거죠. 지금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답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만 측정을 하라고 했지 답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이걸 보여주셔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로 3번에 대한 내용의 답이 되겠죠. TP2의 출력을 스코프로 측정하여 파형 및 분주된 출력비를 답안지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3에 지금 정연파가 나오는지를 봤죠. 그걸 갖고 어떻게 돼? 3에 있는 걸 2로 오실로스코프 책 빨간 것만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TP1에서 우리가 얼마를 맞췄죠? 100kg를 맞췄는데 TP2에는 어떻게 나오냐? 약 10kg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분주비는 몇 분주가 되냐? 분주된 출력, 분주비는 출력비니까 10분주가 된다. 10분주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10분주. 자, 가로 4번을 보면 이 TP2의 출력이 측정해서 우리가 파형 분주비를 답안지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3에 있던 놈을 얼로 2로 갖고 와야 되겠죠. 이 2로 오는데 지금 이 TP1에서 나온 파형에 100kg였어요. 여기서. 그죠? 근데 여기가 몇 킬로가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위로 가서 보시면 자, 보세요. 몇 킬로가 뜨죠? 10킬로가 뜨죠? TP1은 얼마였죠? 100kg였잖아요. 10kg란 말이에요. 지금 이 10kg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 요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10kg. 그죠? 그래서 답안지에 요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대로. 주파수는 10kg. 그죠? 전압은 4.1V에 하나, 둘, 셋, 넷. 4칸이니까 4V 정도 되겠네요. 4V. 이거 막 움직이는데 그때 커서를 이용하라 그랬죠. 커서를 이용해서 수동. 자, 여기요. 자, 3.88V, 뭐 한 3.9V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타임 디비전은 20 마이크로세컨드, 볼트 디비전은 1V. 분주비는 10분의 1분주, 10분주 됐다고 얘기하죠. 10분주. 그렇게 써주시면 가로 4번에 대한 TP2의 파형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에 있는 잭을 빼서 3로 갖다 놓으면 아까 여기서 정연파 나왔죠. 그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TP3의 출력을 스코프와 레벨미터로 측정하여 답안지에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답안지에 기재를 하면 측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가로 5번은요. 지금 이 TP2에 대한 파형이 잘 나왔는데 다시 3로 가서 아까 가로 2번에 보여줬던 내용을, 즉 가로 3번이네요. 가로 3번에 보여줬던 내용을 답안지에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에 있던 것들을 3로 딱 갖다 놓으면 완곡한 정연파가 뜰 겁니다. 오실로스코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걸 쫙 잡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커서를 눌러서 이거를 꺼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파수는 10kg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 5.9V.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 정도가 되는데 6칸이 조금 안 되니까 5.8V, 5.9V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일 완곡한 파형이에요.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완곡한, 가장 높은 5.9V 정도.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은 20 마이크로세컨드, 볼트 디비전은 1볼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벨미터 재는 게 나오는데 잭을 빼서 레벨미터 기롯해서 50, 40, 30, 20, 10 오른쪽 끝까지 0이면 오른쪽 끝까지 가니까 10이네요. 10에 놨을 때 자 마이너스 2 정도 되니까 8dBm 써주시면 가로 5번 TP3의 측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고장구간 판별입니다. 아까 회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단순합니다. 고장구간 판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군데만 딱 나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요. 이 780 IC 제일 처음에 이 780 IC의 출력을 우리가 했을 때 5V가 제대로 뜨는지 자 오실로스코프 자 7805의 출력 5V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DC 5V 해놨을 때 한 칸이 올라갔죠. 정확하게 5V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 OPM프입니다. OPM프. 081 OPM프 보시면 몇 번? 2번 핀을 보셔야 돼요. 2번 핀. 2번 핀에 아무것도 안 떠야 됩니다. 뭘 눌러도. 이렇게 이런 파형 이제 뭐 정연파는 뜨긴 하는데 이런 그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뜨다가 이런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상태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081의 2번 핀 2번 핀 찍었을 때 오토를 누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파형이 나옵니다. 타임 디비전을 돌려서 예 이런 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정연파 비스무리한 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 가변 저항을 돌려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1kg짜리 그죠? 예. 그것만 놓고 보시면 고장구간 판별이 끝나는 거죠.